으이씨.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그거 한 번 더 오세요. 알겠죠? 여기로 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 수요일 뭐 있나? 여러분들? 없어요? 수요일로 오세요. 내가 수요일 몇 시더라? 내가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긴 했는데 단체 카톡방에 보면 수요일 오라고 내가 해놓긴 했을 거야. 4시 반부터 7시요. 수요일 날 4시 반에서 7시. 조용히 그거 안 올 거죠? 네. 왜요? 만나면 버스 2시간에 타야 돼요. 진짜로요? 지금 집 어딘데요? 김해요. 아 그렇구나. 버스 타면 2시간 걸리고.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저 우진이는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호이빈 호이빙. 거제. 거제요? 그렇구나. 승우.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가요. 그래요. 헌수 와야 돼. 나안 와. 나도 김해인데. 김해로요? 알겠습니다. 저도 김해. 진짜로요? 여기도 김해예요. 너무 멀리들 사는구나. 그래요? 준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우는 창원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냥 안 오려고요? 오? 진짜. 그래요. 그런 말 당당하게 하다니. 그러면 어반브릭스 생인데요. 안 올 거면? 그러면 내가 투표할 테니까 그 투표에다가 어디서 할지 정해야겠죠? 네. 올 사람들 투표 장소 많은 데서 할게요. 알겠죠? 네. 그래요. 편한 위치에서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그래. 자, 가자. 자, 이거.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계산기 꺼내시고요. 자, 계산기로 그냥 해봅니다. 자, 다 부르세요. 시작. 자, 계산기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다 부르세요. 어떻게 돼요? 자, 빨리 하세요. 말할 수가 없다고요? 좋아요. 계산하면 2.8585 85288 곱하기 10에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10에 7승. 이거 안 했다고요 이거? 누가 했잖아. 진짜. 진짜. 자, 여기에 곱하기 얼마라고요? 2.898954 그러면은 8260 22 다시 8.260 22 8752 곱하기 10에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10에 7승. 됐죠? 네. 그래서 우선 계산기로 냉큼 계산을 해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웃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하나 살펴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지금은 당연히 곱하기 먼저예요? 더하기 먼저예요? 더하기 먼저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쪽 먼저 해야 되니까 자, 더하기 이웃자 처리할 때 뭐 맞춰줘야 하죠? 자릿수 맞춰줘야 되죠. 그렇죠? 자릿수 맞춰줘야 되니까 이때 여기서 그냥 이건 그냥 나의 방식인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85.3 곱하기 10의 2승 빼기 1.2 빵빵 곱하기 10의 3승 2.8954. 자, 뭐 우선 이래도 돼야 안 돼요? 뭐 이래도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될 건 없잖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놈하고 요 놈을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요 놈 자릿수하고 요 놈 자릿수를 맞춰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얘를 어떻게 자릿수를 표현하느냐? 2.853이면 유 숫자가 몇 자리예요? 이게 네 자리가 되는 거죠. 네 자리. 그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10의 2승이니까 얘도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어? 10의 2승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 둘만 따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285.3과 1.2 빵빵인데 10의 제곱으로 바꾸면 두 자리가 더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럼 얘는 0.1200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 얘를 뭐 해라? 빼줘라. 됐죠, 됐죠? 예?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니까 0.012구나. 아, 이런 참. 0.012 빵빵 곱하기 10의 제곱. 여기도 10의 제곱. 됐죠? 자, 이 상태로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시작. 이거 저거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시작. 뭐 나와요? 네, 빨리 빼기 하세요. 얼마 나와요? 그냥 계산하세요. 얼마 나와요? 그냥 빨리 계산. 이것만 계산해 빨리. 얼마? 자,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 2.85. 봤죠? 바로 285점 뭐 나와요? 바로 28800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285.28800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어디에 오차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오차가 있죠. 맞습니까? 네. 저기 오차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에 오차가 있습니까? 0.01200은 어디에 오차가 있습니까? 0.01200은 어디에 오차가 있습니까? 여기에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소수점 정리를 하면 어디에 오차가 생긴다? 여기 오차 있겠죠. 그리고 어디 오차가 있냐면 여기 오차가 있겠죠. 됐습니까? 됐죠, 됐죠, 됐죠. 그러면 사실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를 잘라서 반올림하면 안 돼. 구여하겠어요. 반올림 안 되고요. 얘를 고지고대로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어떻게? 285.2. 자, 요까지만 오차를 가지죠. 맞습니까? 저까지만 오차를 가지고 뒤에 있는 숫자들은 반올림 하지 말고 그대로 써요. 아래 첨자로 8800.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10의 제곱이니까 얘랑 곱해서 10의 5승이다 해서 2.8954 여기까지 따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2.8954에서도 오차는 어디에 있어요? 요 자리에 있는 거죠. 맞죠? 맞죠? 자, 그런데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는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렇지.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는 소수점 정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뭐만 살피면 돼요? 이 숫자 자릿수만 살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이 숫자가 몇 자리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죠. 그런데 얘는 이 숫자가 몇 자리임? 얘는 네 자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전히 8800이 있는 상태예요. 알겠죠? 그래서 285.28800 곱하기 2.8654를 한 게 최종적으로 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는 이웃자 개수가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어디까지 잘라야 돼요? 이웃자 4자리로 잘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2.260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최종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숫자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얘 그냥 싹 버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되겠어요? 싹 버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뭐 해라? 반올림 해라. 그러면 이 경우는 뭐 이 반올림 해도 티가 안 나는 거니까 그대로 없어져서 8.260 알겠죠? 8.260 곱하기 10의 7승. 됐죠? 예?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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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점점 익숙해지죠? 자, 그 다음 기출문제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3. 지금 다 기출문제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기출문제는 이제 뭐가 나왔느냐? 화학 실험, 무화학 실험 여기 있다.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나왔군요. 863 곱하기 괄호 열고 1255 빼기 3.45 곱하기 108 괄호 닫고 요거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7.615112 곱하기 10의 5승. 오 계산하면 자 우선 첫 번째는 그냥 고지고대로 누구한테 시켜요? 계산기. 그냥 고지고대로 계산기한테 시켜요. 그러면 자 지원아 어떻게 됐다고요? 7.615112 곱하기 10의 5승. 이 정도 나오나 봐요. 보이시죠? 저 정도 나오나 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서 자르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자고 어디를 잘라 버리고 이제 이걸 차근차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부분 계산을 하여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863 곱하기 하고 1255 한 다음 자, 요 두 개 그냥 곱하기죠. 자, 곱하기는 소수점 정렬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필요 없이 그냥 쟤네들을 어떻게 한다? 그냥 고지고대로 쪼르륵 곱해보세요. 우선 시작. 자, 곱하면 얼마야? 자, 곱해주세요. 얼마냐? 얼마 나와요? 자, 계산기에 나오는 숫자 그대로 다 얘기해주세요. 얼마로 나와요? 372.6. 바로 372.6 이렇게 똑 떨어져요? 얘는 다행스럽게도 똑 떨어지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5고 8이라서 곱해주면 이제 4가 되니까 그 뭐냐면 40이 되니까 이게 똑 떨어지나 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그냐면 특별한 불편 없이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끝자리가 5인데 곱하기 나오면 편하죠. 자,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웃자를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자 이런 말이죠. 자, 얘는 이웃자 몇 자리예요? 세 자리죠? 그럼 얘 이웃자 몇 자리예요? 세 자리죠. 그럼 곱하기를 완료한 얘도 이웃자가 몇 자리여야 하겠어요? 이웃자가 세 자리여야 합니다.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디에 오차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 2 여기에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뒷끝자리에 계산기상으로는 예쁘게 똑 떨어지지만 여기에 있는 이 6 얘는 물리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의미가 없는 숫자죠.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누구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곱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으니까 괄호로 묶여 있으니 요 둘의 연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요 둘의 연산을 살펴보시면 여기 좀 나이 줄게요. 지우자. 1200 아이고 안 보이냐 1255 빼기 372.6 빼기 자 1255에서는 어디에 오차가 있죠? 여기에 오차가 있죠. 그죠? 그 다음 372에서는 어디에 오차가 있죠? 여기에 오차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반올림 해라 말아라?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숫자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로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시작. 자 이 상태로 계산하세요. 시작. 얼마예요? 이 상태로 계산해. 자 얼마? 빨리 나와. 자 바로 8 얼마야? 88824 이렇게 나오나요? 네. 88824 이렇게 나오나요? 됐죠? 그러면 이때 당연히 5 오차 있죠? 2 오차 있죠? 그럼 당연히 누가 오차가 생기겠어요? 얘가 당연히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얘는 유효수자 몇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얘는 유효수 자리가 3자리인 거고요. 마지막 끝자리 4 물리적 의미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의미가 없죠. 됐죠? 쟤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놓고 다시 표현을 하면 863 한 다음에 곱하기 바로 882.4 이렇게 쟤를 다시 표현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요게 오차가 발생하는 숫자죠. 요게 오차가 발생하는 숫자죠. 그러면 이때 요 둘을 곱한다는 거야. 그죠? 그럼 요 둘을 곱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뭐야? 그 결과 이거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요 두 개 곱한 게 7625112가 나올 거라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처리를 할 때는 최종 자리 오차를 포함한 얘는 유효수자 몇 자리예요? 3자리죠? 자, 꼬랑지에 4가 있지만 얘는 유효수자가 몇 자리인 거예요? 3자리인 거죠? 그럼 쟤도 최종적으로 몇 자리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어요? 요렇게 3자리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끝 요 1이 오차를 포함하게 될 거고.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리기 전에 뭐 하면 할 수 있고? 반올림. 그래서 요때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답이다? 7.62 10의 5승. 알겠죠? 아예? 이제 점점 익숙해지죠? 네. 그죠? 그래서 요런 정도만 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요 계산 방식도 파고 들어가면요. 진짜 복잡해요. 진짜 복잡해요. 지금은 그냥 간단한 사칙 연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웃숫자 처리하는 것도 루트 있고요. 루트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루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지수 10의 지수로 놓고 2의 지수로 놓고 로그를 취하고 그럼 이웃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다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배웠을 테니 그냥 요런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네. 됐다. 그런 얘기까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안녕. 이 사람들 어딜 자꾸 도망가려고. 자, 그 다음 9.9. 9.9. 자, 기준 나해. 자, 줄게요. 으이샤. 자, 9.9에 보시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오차의 종류.
왜? 대전에 왜 가요? 시험 끝나고 네. 놀러 가요. 대전 뭐 여자친구 있어요? 거기 카이스트랑 친구들 술 사준대요. 놀러 가. 여자친구는요?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하면 뭐 애들 나오지 않을까? 사고 입어야 돼. 사고 입어야 돼. 그래. 좋아요. 가서 재밌게 놀다 오십시오. 네. 이게 그걸 보면 나는 친구랑 놀아서 재밌어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 친구를 위해서 3시간 왔다 갔다 6시간. 네. 네. 없어요. 그래서 친구 보러 어디 간다고 하면 나 되게 그 공감이 잘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 귀찮은 짓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차비 쓰고 시간 쓰고 그 멀리까지 그냥 그 시간에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나?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논다거나, 네.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뭐 콘서트에 간다거나, 뭐 아니면 쇼핑을 한다거나. 그래서 친구를 보러 멀리 차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대전까지 간다고 해서 그 친구가 친구 이상인가? 뭐 이런 느낌도 한번 슬쩍 생각해 보았습니다. 멀리 갈 때도 친구랑. 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보자. 5차. 자, 5차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5차를 영어로 error라고 합니다. error. 자, 에러는 언제 발생하죠? 측정할 예, 사람이 뭔가 측정을 할 때 혹은 현상을 인식할 때 저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차의 발생은 100%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뭐냐면은 이 오차를 처리하냐면 오차를 막는 게 아니라 오차를 관리하는 것. 알겠어요? 네, 오차를 막는 게 아니라 오차를 관리하는 것으로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뭐냐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류에게 마약 범죄는 없앨 수 있어요? 절대 못 없어요. 절대 못 없애거든요. 인류의 30%는 무조건 약을 해요. 그렇게 많아요? 예, 엄청 많이 해요. 통계적으로 인류의 30%는 항상 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30%니까 여기서 한 서너 명 정도는 뭐 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건 인류가 절대로 단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몇 명 흡연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흡연자도 약이에요. 네, 담배도 약이에요. 그것도 포함이에요? 예. 근데 담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지죠. 담배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배 같은 것도 약물인데 우리가 일부러 법적으로 약물에 포함시키지 않죠. 이유가 있긴 있는데 뭐 어쨌건. 예, 돈 벌려고 담배도 그 화학적으로는 약물인데 담배만 약물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 그걸로 돈을 많이 벌거든요. 뭐 여하튼 그 얘기도 이제 뭐 있긴 한데 뭐 여하튼.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그 행정당국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마약 범죄를 어떻게 해요? 마약 범죄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약 범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마약 범죄를 관리합니다. 관리. 그러니까 현 국민 중 몇 퍼센트가 마약을 한다라는 걸 정부는 다 알아요. 거기서 이 퍼센트가 심하게 올라가지 않도록만 관리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봐주는 겁니다. 알아도 봐주는 겁니다. 왜? 그것까지 다 처벌하기에는 행정 인력에 대한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특정 마약 조직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커진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반대쪽 마약 카르텔한테 딜을 칩니다. 정부에서 딜을 쳐서 내가 너네 도와줄 테니 저 반대쪽 애들이 있지 손 좀 봐줘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직접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무 커지는 마약 카르텔이 없어지도록 그 사회 안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유통망이 너무 커지지 않고 현재를 유지하거나
현재에서 약간 완화되는 정도로만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몰랐죠? 몰랐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약 관리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희생되는 이 정부 요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국정원 요원들도 거의 가면.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요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마약 관리예요. 마약 관리예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나라 마약 어디서 많이 들어와요? 멕시코.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동남아시아나 그 러시아 가서 마약 관리 수사하다가 거기서 희생들 많이 됩니다. 러시아 마피아들 이런 애들 막 살벌하게 사람 죽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실종되면 찾을 수도 없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은근히 국정원 직원들이 잘 돌아가십니다. 순직을 잘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돼? 마약처럼 오차도 근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오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차를 어떻게 하는 걸로? 관리. 그러면 그 관리하기 위해서 오차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오차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시스테마틱 에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스테마틱 에러. 자,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한다? 개통 오차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어차피 문제가 영어로 나올 거니까 영어가 더 중요하겠죠. Systematic error. 자, 이 Systematic error는 첫 번째 Systematic error는 이런 겁니다. 얘는 우선 첫 번째 특징이 일관됩니다.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어떤 측정이나 실험에서 일관되게 그 개통오차가 나타납니다. 개통오차가 나타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 저울에 올려놓은 바구니 무게 같은 거예요. 자, 어떤 샘플을 어떤 그릇 위에 올려놓고 저울에서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구니에 올려놓고 어떤 샘플을 측정을 했는데 아이고 깜빡하고 바구니 질량을 다시 안 빼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질량이 더 작게 측정됐겠어요? 더 크게 측정됐겠어요? 더 크게 측정됐겠죠. 이걸 모르고 한 서너 번 반복했다고 쳐요. 그럼 질량이 계속 더 크게 계속 일관되게 더 오차가 발생됐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오차를 시스테마틱 에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시스테마틱 에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계산 실수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다가 계산 실수하는 경우 있죠? 네. 그게 대표적인 시스테마틱 에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계산 실수하는 건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죠. 그래서 딱 계산 실수를 하는 그 비율만큼 여러분들의 성적도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계산 실수가 대표적인 개통오차 중에 하나다. 알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그 발생 이유가 명백합니다. 발생 이유가 명백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냐면은 저울에 올려놓은 바구니처럼 아주 명백하게 그 이유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혹은 계산 실수를 하는 너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너를 없애버리면 계산 실수가 죽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개통오차의 중요한 특징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이유가 명백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여러분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계산 실수가 개통오차다. 이거 되게 질문 많이 해요. 알겠어요? 계산 실수는 개통오차냐 아니 많이 묻는데 계산 실수는 아주 중요한 개통오차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기억해요. 그래서 이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3.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이유를 없애면 이 개통오차를 교정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systematic error라고 합니다.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random error라고 합니다. 자, random error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자, random error 말 외우셔야겠죠? 네. 주영아 발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랜덤 에러. 그렇죠. 잘했어요. 바로 우리말 번역은 우연오차입니다. 근데 어차피 영어 단어가 중요하니까 가은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랜덤 에러. 그렇지. 랜덤 에러.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물리적인 측정의 한계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리적 측정의 한계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랜덤 에러에 얘에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부 저항이요. 여러분 물리 시간에 내부 저항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내부 저항. 자, 당연히 요즘은 그 인간의 오감을 활용한 측정뿐 아니라 기계를 이용한 측정 당연히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기계나 도구를 활용한 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물리 시간에도 언급한 때는 뭐 전류계, 전압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혹은 뭐 화학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pH 미터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도 사실 다 생각해 보면 보통 전자 도구들이잖아요. 그러면 전자 도구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공학적인 회로들이 있을 건데 그 회로를 구성하는 물질, 뭐 구리선 깔려 있을 거고 니켈, 크롬이 깔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뜯으면 반도체도 들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이라는 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측정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 습도 같은 거예요. 습도. 자, 우리 어디 살아요? 지구에 살죠. 지구에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거? 바로 수증기죠. 지구에서 수증기가 없는 곳이 있나요?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측정에 활용하는 여러 도구들에도 항상 뭐가 쏙쏙 들어갈 수 있어요. 수증기가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덕에 역시나 내부 저항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이겠죠? 혹은 뭐 먼지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랜덤 에러의 어떤 그 뭐냐면은 얘들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에너지라니? 약간 열 에너지. 열 에너지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관여가 되는 거죠. 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뭐 굳이 안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뭐가 또 랜덤 에러의 대표적인 예일 수도 있냐면 측정자의 컨디션이요. 측정자 컨디션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어젯밤에 막 잠도 많이 자고 알겠어요? 푹 개운하게 잘 잤어요. 그날 아침에 하고요. 전날에 술 이빨 처먹고 하겠어요? 막 숙취 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가 막 보면 막 흐릿하게 보이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랜덤 에러의 한 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논술을 하지는 않지만 뭐 여하튼. 그래서 이 랜덤 에러는 이 완벽하게 없앨 수 있나요? 절대로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나겠죠? 나겠죠?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준상아 왜 이렇게 저기 준우를 이렇게 손을 그렇게 잡고 어깨도 아니 아니 진짜 그래요? 준우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준우 혹시 수치심을 느꼈나요?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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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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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성이 무섭.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어떨 때는 플러스, 어떨 때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어떨 때는 플러스 방향, 어떨 때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기 도구 같은 거, 뭐 전압계 전류기 같은 걸로 뭐 어디에 전류를 측정한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연찮게 그날 먼지가 많았던 거예요. 먼지가 많아서 그 측정 도구 안에 먼지가 끼어서 갑자기 그 뭐냐면은 그 전기 저항이 커져가지고 이 내부 저항이 큰 상태로 뭔가가 측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습도가 높았던 거예요. 습도가 높아서 그 습도가 그 안에 끼어들었는데 하필 그 습도 안에 약간의 염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해질 효과 때문에 내부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등등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인간이 제어할 수 있어요? 제어 못해요?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뭔가를 측정하는데 어떤 때는 플러스 방향, 어떨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측정 오차 덕에 측정치가 약간 커질 수도 있고 약간 작아질 수도 있고 이게 약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여러 번 측정합니다. 여러 번 측정하여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면 랜덤 오차라고 하는 게 랜덤 에러라고 하는 게 어떨 땐 플러스가 되고 어떨 땐 마이너스가 되니까 구해놓은 데이터를 다 더해버리면 그 랜덤 에러들이 더하기 빼기 효과로 더해지면서 그 크기가 커지겠어요? 크기가 작아지겠어요?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 번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면 그 오차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여러 번에서 최소 몇 번을 측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측정할 때 최소 3번은 측정을 하라고 했었죠. 그 3번 이상 측정하라는 게 바로 저 랜덤 에러와 관계가 있는 얘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오! 홍이 웬일이에요? 원홍. 자, 원홍 오세요. 오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됐고요. 자, 그 다음 9.9 했고 그 다음에 9.10 자, 9.10 얘는 뭐냐면 측정의 방향입니다. 측정의 방향. 자, 어쨌거나 좋게 측정해야 되겠어요? 나쁘게 측정해야 되겠어요? 좋게 측정해. 그럼 여기서의 방향은 측정을 잘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측정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accuracy예요. 첫 번째 accuracy.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accuracy가 우리말로 정확도. 정확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확도.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nearness to the truth. 저게 accuracy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단어의 뜻을 영어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영어 단어의 뜻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accuracy의 뜻은 nearness to the truth. truth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참값을 truth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이 얼마나 참값에 가까우냐 그 정도를 우리가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precision입니다. 자, precision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정밀도로 번역합니다. 정밀도로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뜻이 뭔 뜻이냐? 리프로듀서빌러티입니다. 그래서 리프로듀서빌러티를 프리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럼 리프로듀서빌러티의 뜻은 뭐냐면 재현 가능성을 reproducibility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2000년 초반에 닥터 황 압니까? 2000년 초반에 있었던 닥터 황, 바로 황우석 씨요. 어디 교수죠? 네, 바로 서울대 농대 교수였거든요. 서울대 농대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들었다 놨었죠. 네, 바로 뭐냐면 배아 줄기 세포 복제에 인류 최초로 성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걸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한국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아니 승호야. 우와 승호. 야. 그래요? 이게 안 추워요? 네? 안 추워요? 네. 야 승호 바야바다 바야바. 바야바 알아요? 털북숭이 괴물. 그렇죠. 어쨌거나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요. 나 보면은 바야바 하면 나와요. 옛날 그 70년대 80년대 미드에 나왔던 털북숭이 괴물 캐릭터가 있는데 걔가 바야바예요. 추바카 비슷하게 생긴 애 있는데 바야바. 하여튼 어쨌건 자, 그래서 황 박사가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에 최초로 성공을 했고 그걸로 네이처에 논문을 낸 거예요. 전 세계가 대박이 났죠. 무슨 말 알겠어요? 만약에 저거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저거 되면 인류가 거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 저거 되면 인류가 영생할 수 있어요.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만들어요. 심장을 만들어서 이거 넣으면 돼요. 이렇게. 죽은 사람도. 이미 죽은 건 어쩔 수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 만약에 뭐 간이 안 좋아. 그럼 간을 내 몸에서 체세포를 떼가지고 줄기세포로 바꿔가지고는 간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화상을 당했어. 화상을 당하면 뜯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식하면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인류를 완벽하게 영원히 구제해주는 어마어마한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노벨상에 가장 근접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배아줄기 세포가 된다고 해서 논문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 과학자들이 따라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따라했더니 오!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말 친 거였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데이터를 사진으로 찍은 걸 포토샵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럼 속이려고 작정. 예, 그래서 그거를 대학원생한테 시켜가지고는 그 대학원생이 그 명령대로 따라가지고 그걸로 논문을 내가지고는 네이처에 나왔었던 거죠. 연구 제명당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디를 통해 보도가 됐냐면 바로 MBC PD수첩이라고 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그 대학원생, 그 실험실에 있었던 대학원생의 제보로 이게 알려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영화화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3번 이상 하라고 했죠. 왜? 바로 랜덤 오차를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3번 이상 실험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리프로듀서빌리티 때문이에요. 재형 가능성. 네. 무슨 말이냐면 이 리프로듀서빌리티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좆됩니다. 오. 알겠어요? 좆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확도가 담보되지 않은 건 그냥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확도가 담보되지 않는 건 네가 아직 능력이 없구나.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구나. 이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정밀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너 이 새끼 사기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둘 중에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는데 학자로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느 쪽이다?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그 데이터에 우선적으로 수집할 게 바로 이 리프로듀서빌리티예요. 오차를 가져도 그게 그대로 또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파고들어요. 이 새끼 뭐지? 뭐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 이 황 박사는 진짜 그때 당시가 내가 대학원생일 때였거든요. 내가 대학원생이 2002년, 2003년 2000년, 2001년, 2002년 그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원생일 때였어라 이 황 박사가 서울대에서 얼마나 권력을 휘둘렀는지 그때 다 느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 박사는 서울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완전 그랑 더 베스트 프로페서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운영하는 자금만 100억이 넘었어요. 연구비만. 그런데 그게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서울대에서 퇴출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기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을 하죠. 지금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회사에서 또 그 뭐냐면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은 있는 사람인지라 외국에서 요 사람을 수입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황 박사의 이 논문 조작 스캔들 이게 또 기가 막히게도 넷플릭스에 보면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돼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몇 번은 해야 된다. 실험을 3번 이상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어큐러시와 프리시전에 대해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거요. 예, 이거는 뭐 옥스토비 책, 줌달 책, 해리스 책 여러 거 다 나오는데 자 이렇게 관역에 화살을 꽂는다고 칩시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가운데 노도도도.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good accuracy, good precision. 무슨 말 알겠어요? 정확도, 정밀도 다 좋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탄착군을 형성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여하튼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정밀도는 확보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측정을 지향해야 돼요? 요걸 지향하는 게 맞지만 이게 안 되더라도 뭐는 돼야 돼? 요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훈련 혹은 이유 발견을 하게 되면 요 탐착군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실험 데이터에서 중요한 게 재현이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용어를 활용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40페이지에 그 연습 문제 18, 19, 20 있잖아요. 보이시죠? 거기에 특히나 연습 문제 19, 연습 문제 20은 미트 디트 기출이에요. 그렇죠? 연습 문제 19, 연습 문제 20은 미트 디트 기출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유효 숫자 관련된 연산을 지금 문제로 묻고 있기 때문에 19번, 20번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따 저녁 땐 뭐 할 거냐면요. 노멘클레이처. 자, 노멘클레이처가 뭐예요? 이름 부르기요. 명명. 예, 명명법 이따 저녁 수업 때 할 거니까 그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안녕. 오, 그래요. 다음 주 봐요.